라고 했을 때 331페이지 신주 발행 구도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 배정 방식이다, 제3자 배정 방식이다가 나눠져 있거든요. 이거는 절차의 나눔입니다. 절차의 나눔인데 유상증자를 볼 때 우리가 설립 때에도 절차의 나눔이 있었을 때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을 절차의 나눔을 보고 그에 대해서 상호 섞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갖고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똑같이 주주 배정 방식과 제3자 배정 방식을 나누게 되고요. 이 주주 배정 방식과 제3자 배정 방식을 나누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얘기는 얘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얘가 예외란다. 그래서 원칙은 주주 배정 방식이 맞다. 그래서 선언하기를 주주는 자기가 가진 주식 수의 비율에 따라 회사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그만큼의 인수할 우선 인수권이 있다. 다만 신기술의 도입, 재무주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있을 경우 정관의 정함에 따라 요겁니다. 제3자 배정식은 그 필요성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그런 경영상 필요성이라는 긴박한 사정 플러스 근데 되게 긴박하지는 않는데 되게 재무구조 개선하면 돈이 많이 들어와도 재무구조 개선이잖아요. 근데 정관의 정함에 따르니까 정관의 근거 규정이 있을 때 비로소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예외적인 방식입니다. 그때 주주 배정 방식에 대한 예외로서 해놨기 때문에 주주 배정 방식이 아닌 모든 것을 제3자 배정 방식이라 한다고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깨질 때, 처음부터 비율대로 안 줄 때, 주주가 일부 섞여 들어가더라도 제3자 배정 방식이 됩니다. 이것도 실제로 나가면은, 가끔가다 등기관님하고 부딪혀요. 왜 주주가 들어있는데 주주 배정 방식이 아니냐. 근데 그때는 관련돼 있는 그 내용에 예규는 없고, 법원 행정처에서 내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설명서들을 보면 주주 비율대로 배정하는 것을 주주 배정 방식이라고 그 외에 그 구도가 깨지는 것들을 제3자 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통설이에요. 그러니까 등기관이 가끔 헷갈릴 수 있으면 그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주주 배정 방식 원칙이니까 이대로 놓고 보면 이거는 정관의 근거가 있든 없든 할 수 있다. 그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신주 주식 발행사항 결정.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게 마치 설립할 때 발기인의 주식 발행사항 결정에 대응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회사에서 기존에 이미 구성이 돼 있잖아요. 임원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주주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서 원래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가느냐는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나면 미리 사전에 다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는 몇 주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주식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제까지 돈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줄 거냐, 주주 배정 방식이냐, 제3자 배정 방식이냐, 이것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은행에서 무슨 지점에서 받을 것이고, 그 얘기들을 다 쓰게 됩니다. 사전에 발행가는 일주당 얼마다. 여기까지 모든 것을 다 결정을 끝냅니다. 끝내고 난 다음에 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뿌리면서 일단은 주주 배정 방식 같은 경우는 주주에게 물어봐야 되니까 네가 받을 거냐 말 거냐 주주에 대한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 통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신주 배정 기준일 지정 공고 및 통지. 두 번째가 실권 예고부 청약 최고. 이건데 이 의미는 뭐냐? 주주가 비율대로 신주인수권이 있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는 거니까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키예요. 이게 원래 키입니다. 그래서 주금 납입을 받기로 결정한 날에 최소 2주 전에는 납입기일의 2주 전이죠. 2주 전에는 주주들한테 할지 말지를 알려줘야 된다. 네 의사는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들어오는 걸로 볼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청약을 해주세요 라는 통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청약을 했을 때 당신은 몇 주를 같이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써봐. 원하는 주식수만큼 써보고 이 조건대로 이 청약서를 줄 테니까 이 조건에 맞을 때 나는 원하는 주식이 몇 주인지 일단 적어봐. 본인한테 있는 우선권과 상관없이 일단 적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10,000주에서 1,000주를 인수권을 받는 사람도 1,000주도 되고 1,500주도 되고 500주도 되고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씁니다. 이 조건이 좋다고 생각하면 더 많이 쓸 것이고 안 좋다고 생각하면 안 쓰거나 적게 쓰겠죠. 아니면 돈 없으면 안 쓰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뭐냐? 주주가 누구냐? 누구한테 물어볼 거냐? 이거를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의 기준일 그러면 어느 날에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물어보겠다. 이겁니다. 의사를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주총을 하기로 한 날짜에도 기준일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일을 잡고 그 날짜 주주들한테만 주총에 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이후에 회사로 신고 들어온 주주라면 무슨 얘기겠어요? 증자 결과는 회사가 아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주식이 있는데 주주끼리 서로 사고 팔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사는 회사에 신고되어 있는 주주까지만 인정하겠다라는 기본 방침이 있고요. 그 부분에서 주주 명부에 기재가 돼야 돼요. 그때 주주 명부에 기재된 사람을 그 당시 어느 날짜에 주주 명부에 기재된 사람이 이 주식 발행 사항에서 신주를 받아갈 사람이다. 이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제 이게 기준일 2주 전에 이것도 공고 내지 통지를 합니다. 이걸 왜 그러냐? 그 날에 이 발행 조건이 워낙 좋아요. 근데 미리 이 회사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것들이 자유로우니까 주식을 산 사람은 추후에 이런 권리가 있을 걸 기대하고 샀겠죠. 근데 혹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을 걸 기대하고 샀겠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회사에다 신고를 안 해갖고 회사는 모르잖아요. 당연히 이 통지를 받는 입장이니까 그 회사는 전주주한테 알려줄 수밖에 없죠. 그죠? 전주주한테 권리를 줬어요. 그러면 난 뭡니까? 여기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는 얘한테 전주주한테 돈 주고 샀어. 근데 회사에서는 나를 주주로 인정 안 하니까 주식은 새로운 주식 받으려는 전주주가 돼요. 그럼 뭐예요? 난 손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까봐 기준일까지 빨리 신고를 해서 회사 주주 명부에 바꿔달라는 신청을 해라. 그걸 이제 명의 개설을 하는데 그 개설까지 할 기회를 미리 주겠다. 그리고 그 날짜에 있는 주주들한테 이 주주 명부 확정되겠죠. 그 날짜에 신주가 몇 주까지 우선권이 생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그날의 주주에 대해서 언제까지 청약을 하지 않으면 당신 권리 없어진다. 그 실권된 주식은 실권주라 하고 그 주식에 대해서는 회사가 알아서 누구한테 주든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미리 선언합니다.